스페셜1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섹터별 분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일단 금요일까지는 잭스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을 기다리는 것일지 일단은 부진하게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한 줄평 알려주시죠. 네, 잭슨홀이 시장을 지배하는 형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역시나 전문가님도 꾸준하게 강조를 주셨던 대로 잭슨홀 미팅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될지 주말 전이니까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계속 좀 경계 시그널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경계 시그널이나 경고 시그널을 보내드린다고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접근 방식이 늘 데일리 트레이딩이나 단기 단타, 손절매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형태가 있죠. 단지 이제 비중 확대나 하는 또 추가 매수 이런 기회가 언제인 시점인 것이냐. 우리가 지난번 하락 때는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현금을 철수시켰다가 내가 잡았다. 물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 칭찬해야 되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측 범주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내일 이제 아주 초긍정. 요거는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주면 그냥 땡큐고요. 네, 땡큐. 이렇게 나와주면 50pp 때려주고, 그죠? 비둘기, 초비둘기. 비둘기도 아니고 그냥 초비둘기. 이렇게 나오면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없죠. 단지 이렇게 이제 해야면 증시가 뜨겠죠. 2만 포인트 현물로는 18,000 정도가 저항이 보이는데 결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림수 저항으로 2만 포인트가 저항인데 현물로는 여러분들 이게 나스닥 지금 현물 차트 모습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포인트가 어디냐? 선물로 2만 포인트가 현물로는 18,000포인트입니다. 선물을 먼저 보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선물 옵션이 일단 선행지표 역할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변동성 국면이고 어제 또 미결제 약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많다는 것도 이따 설명 좀 드릴 건데 예상대로 어제 음봉 터졌습니다. 현물도 1.67% 빠졌고 선물도 여지 없어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음봉이 섰는데 지금 딱 19,650입니다. 딱 여기가 변곡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핵심인 것은 어제 사실상 반등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음봉이 떴다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이제 경고 시그널 내지는 관망세 이걸 확실히 갖고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고요. 이제 예상을 뒤엎고 이제 2만 포인트 넘어서 2만 500 이렇게 가버리면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야 좀 더 오르겠지만 낙폭과대에서 성장주 중심이 지금 반등이 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절반밖에 아직 못 왔단 말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야 아직 멀었고 그나마 제약 바이오 좀 선별적으로 유한양행, 삼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고점 찍었고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뽑아 올려가지고 저희에게 유리할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석 전에 너무 괴로울 수 있고 단지 이제 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수 타겟팅을 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것은 지지 저항 이론에 따라서 매물대가 있고 하방 경직성이 있다 없다 정도인데 좀 많이 안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흔들면 이렇게 밑에까지 너무 흔들면 좀 괴롭거든요. 네. 시장 투심 자체가 아직은 수급과 매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금요일이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이 정도 정리하고요. 어제 나온 내용도 보니까 그냥 다 관망세고 연준 위원들 다 이미 비둘기적으로 좀 돌아섰는데 시장이 이제 원하는 동상이몽이죠. 투심과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직접적인 금리 인하의 폭 횟수. 결국은 미국 경기가 별로 안 좋답니다, 여러분들. 어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정말 제가 좀 코미디 같은 걸 봤던 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거 좀 올라갈 수 있다. 계절적 요인이잖아요. 가이던스가 55여서 55가 나왔습니다. 잘 안 보실 테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가이던스가 전망치가 54였는데 55가 나왔어요. 서비스업이.
시대가 바뀌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 밑에면 경기 침체잖아요. 가이던스가 49였습니다. 49.5. 네. 근데 어제 발표한 건 48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명확하잖아요. 데이터 지표고 이제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문가는 해석을 해서 틀리든 맞든 전달 드려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돈이 없어도 놀러 갈 사람도 놀러 가요.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니까 전망치보다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 국면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미국 경기는 저는 뜨겁지 않다 이렇게 반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연준도 FOMC도 지금 고뇌가 깊을 겁니다. 네. 경기 침체인 건 이미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25pp로 좀 막아줄 거냐, 50pp로 좀 막아줄 거냐. 네.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여기서 25pp로 갔을 때 어제 정리해드렸지만 알파를 어떻게 조금 시장에 전달할 것이냐. 자, 방향성과 횟수 제시했다. 요렇게 가면 가는 거고 단지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50pp를 때리고 월요일도 저희가 만나겠습니다만 만약에 뽑아 올리게 되면 경고 시그널이에요. 올라가더라도 경고 시그널입니다. 이때는 진짜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전고점 언저리까지 좀 붙어버린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보기로 하고 업종 차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계속 이거는 옆으로 기고 있지만 옆으로 횡보로 가고 있지만 사실상 갈 데 못 가고 여기를 고점으로 판단한다면 여러 가지 보조지표나 어떤 매크로 대외 이런 시황 변수는 좋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판단해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때 뭐 지지저항 패턴이 됐건 캔들이 됐건 상승과 하락의 폭을 결정해 주진 않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을 전제 조건이 깔려요. 고점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모양새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네, 코스피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했던 어떤 코스피 주봉 기준으로 단기 추세선 안착을 하기에는 좀 멀어 보이죠. 단지 내일 이제 50pp가 나오고 주말 동안에 굉장히 초긍정 멘트가 흘러나오면 2800 안착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생겨요. 여기.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 정말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고 흐지부지 된다. 여기서 좀 논다. 그러면 그냥 뭐 나이스도 아니고 낫베러. 네, 낫베러 정도. 낫배드 정도가 되겠네요. 낫배드 그냥 기강행보거나 밑으로 떨어진다. 사실은 배드가 아니고 배드이지만 찬스 기회가 있는 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을 봤을 때 오히려 상승을 조금 더 경계하고 앞으로의 조정 가능성 열어두시면서도 투자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섹터별로는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세 가지 섹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 또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나 주도주 두 가지, 소외주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변수들도 남아있는 상태고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밀려서 약간 부진한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잭슨홀 경계감 섹터 압박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잭슨홀 경계감이 있을 때 반도체 섹터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반도체 섹터 알려주세요. 네, 뭐 이제 앵커님이랑 이 코너를 이제 꾸려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던 선까지 온 것 같습니다. 21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드렸고 SK하이닉스가 딱 20만 2,500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62동 평균선 강하게 돌파 못하면서 예상대로 두들겨 맞아서 떨어지고 있고 특징이라고 하면 22동 평균선에서 갭 상승으로 뛰었는데 떨어질 때도 갭 하락으로 거기를 단기 지지 부분을 뚫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한 종목은 21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단기 하락 낙폭 이후에 추세 변환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그거는 일단 킵해두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측에 반박을 하려면 상대 측이 공격에 해오는 것에 어떤 취지로 공격을 해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이제 피크업 논란인데 그거는 다음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확인시켜 주겠죠. 네. 엔비디아 실적이 아마 잘 나와도 또 피크업 논란 들고 나올 수 있어요. 네. 단지 이제 하이닉스를 보니까 밸류도 많이 쌓아줬고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떤 잭슨홀에 대한 관망세 경계감이 이 반도체 섹터를 전방 압박하고 있죠. 네.
전방 압박하면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 데가 좀 없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 상대의 패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밀어주면 17 언저리까지 밀어주면 추가 매수 가능한 권역이고요. 조금 더 오버슈팅 과대낙폭으로 밀어주면 더 좋은 쪽입니다. 단지 이번에는 과대낙폭 반등 V자가 좀 있었잖아요. 여기 공간이 20만 2천 원이죠. 여기가 이제는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려오게 되면 조금 낮은 구간에서 레인지 범위를 형성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들어가실 때는 투자 기간 좀 길게 잡아야 된다. 분명히 정리해드리고 이 정도 정리하고요. 삼성전자도 모양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고 단기적으로 하락 기조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락 기조 할 때 투심이 굉장히 휩쓸리면서 막 공포 매물 쏟아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1502. 지금 보시게 되면 증시 주변 자금이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이제 털려가지고 없어요. 17조 1천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7조 뭐 5천억, 6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단숨에 뭐 18초까지 좀 붙었으면 조정을 줄 것 같은데 더 털 그런 기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결제 약정이 많다는 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려워서 별로 보지 마라고 하는 쪽인데 미결제 약정 분석을 보면 간단하게 370포인트에 많아요. 네, 일단.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상승 국면에서 갈 때는 조금 더 추세를 탈 수 있는 부분이 맞고 하락 국면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하락에 조금 더 위에 서는데 문제는 지금 잭슨홀을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 국면이에요. 변동성 국면이라는 것은 미결제 약정이 변곡점에서 많다. 이거는 변동성 국면을 초래하는 거고 변동성 국면이라는 것은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예견된다. 요렇게 정리하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제 지난번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심리 메타를 좀 정리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밑으로 좀 내려오면 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온칩스도는 목표가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DSP 쪽 한미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와 지금 커플링으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 결이 안 좋으니까 뭐 오늘 하나마이크론 보니까 떨어지는 거 날개가 없어요. 그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때 거래량이 함량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늘 손절매 형태나 완벽하게 의사결정 과정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직 공정의 H빔 패키징은 먼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매직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네, 매직 관점은 유효한 거고 HBM 쪽으로 내가 갈 거냐 떨어지면 지금 KC텍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거의 차트 모습이 유사하죠. 업황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마요. 실적 부분도 고민하지 말라는 게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향후에 HBM 쪽으로 갈 거냐, 좀 레거시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팹리스 쪽으로 좀 갈 거냐. 팹리스 업체들이 독과점 깨기 위해서 엔비디아.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좀 TSMC 결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닥권에서 저는 뭐 TSMC가 왕자지 않습니까? 왕자님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 왕자는 아니고 대만 왕자예요. 네. 에이징 랜드랑 뭐 HPSP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은데 뭐 저가 매수 내지는 매집 관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동일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결들을 좀 제외하고 나서는 절반밖에 못 올라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 절반의 절반밖에 못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적인 부분을 대입한다면 안 된다. 매집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씨 관심 보실 섹터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집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투자 기간 조금은 길게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입니다. 한 줄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강한 수요 지속이고요. 상대적 강세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장 오전장이 약간 부진한가 싶었는데 역시나 오후장에서 힘을 달고 올라오는 섹터기도 합니다. 바이오시밀러를 주목해봐야 될지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게 포트폴리오가 없다. 좀 피곤하죠. 네, 바이오시밀러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
지금은 뭐 삼반은 투자 관점 아니고는 뭐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떨어졌을 때 나는 더 사겠어.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셀트는 뭐 지금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계속 셀트리온 뭐 지금 한 10번 들고 온 것 같은데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와 이제 의사가 같은 분들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오늘 적응증도 괜찮아요. 한올 쪽 좀 볼까요? 적응증 확대는 여러분들 그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이제 자가 면역이나 면역 항암 이쪽으로 적응증 확대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뭐 줄 긋는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조금 올랐을 때가 됐다. 잠재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양봉 마감되면 음상봉대에 양봉 떴거든요. 아주 기술적인 패턴. 그리고 고점 저항 36,800원 받았는데 종가 마감이 양봉 마감되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조금 터져 나오면 월요일날 급등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ADC 좀 가볼게요.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좀 매매 관점이죠. 사실상. 뭐 알테오젠의 SC 저행에 관해서 이제 피하 지방 주사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특허 만료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긴 한데요. 우선 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알트피4에서 P4에서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브라고 하는데요. 네, 약자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MSD에서 이제 SC형 이걸 떠나서 정맥 주사 하던 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SC형으로 피하 지방 주사를 해보니까 5분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요 내용이거든요. 아직 추세는 죽지 않았어요. 단지 글쎄요. 지금 이제 슬슬 뽑아 올릴 때가 좀 됐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오늘 리가칸 괜찮고 ADC 이제 소형주로 내려가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괜찮았어요. 네. 요 종목에 참 아깝습니다. 네, 아깝고 올해 제가 이제 봤던 건데 그러면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이제 유한양행이 이따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어찌됐건 셀트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계속 퍼포먼스 알테오젠 리가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가 남아있잖아요. GLP-1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곡 돌파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건 신중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안착하고 이러면 아마 또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 유튜브 창이 안착하고 확인이냐 네. 안착 후 확인이냐 지지 저항을 보고 바로 갈 것이냐 요거는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가 어찌됐건 강한 수급을 유지하고 있고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섹터가 탄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탄력성 순환매지만 탄력성은 유지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단지 뭐 월요일날 지수가 좀 뽑아 올리게 되면 반도체가 또 올라오겠죠. 네, 지금 순환매 형태가 딱 보이는 구도니까. 그래도 저는 섹터 안에 단기 그 테마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 엠폭스 뭐 이런 건 해야 되지만 섹터 안에 주도력이 있는 쪽들은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과대낙폭 반등 이후에 기관 행보를 가준다면 충분히 길을 모아서 올라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여러분들 늘 아시지만 이런 형태잖아요. 그려보면 이렇게 가고 낙폭과대 반등 기관 행보를 쳐주고 너무 오래 가면 다시 떨어져 버리고 낙폭과대 반등 기관 행보를 해서 길을 모아서 탁 쏴주는 거. 요게 지금 베스트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여전히 올해 계속 스타성을 가지고 좋은 섹터 중에서 순환매 돌아왔을 때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만 주도력이 있는 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받아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해주입니다. 한 줄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해주는 매크로 및 대변수 부각에 주목도가 업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면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주도주보다는 약간 퍼포먼스 쪽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소해주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양자 테마가 또 한 번 들썩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소해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오롯이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매번 저도 자주 틀리지만,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개인 투자자들, 구독자나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그렇게 공감 능력을 못 받습니다. 네. 물론 전문가가 이제 공감 능력을 형성해 주는 게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은 위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뭐 자산운용사 시험 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해지 전략을 펼칠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라. 근데 저희는 안 돼요. 네. 일단 돈이 없고요. 기관 투자자들만큼. 그리고 어찌됐건 등락 과정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도주들이 좀 떨어질 때 소외주들이 탁 나타나거든요. 지금 성광밴드 모습인데 오늘 소외주 보시게 되면 뭐 동해고래, 동해가스원전, 그리고 뭐 양자암호, 뭐 코이버 이런 종목들이죠. 네, 코이버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양자암호 지금 코이버나 엑스게이트를 보시게 되면 변곡 돌파가 안 됐어요. 오늘 거래량이 형성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로 트레이딩 하시려면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아야 되고, 어떤 자기 투자 철학, 의사결정 과정, 기계가 돼야 됩니다. 기계. 터미네이터는 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기계가 돼야 돼요. 딱 오면 손절 치겠다. 착.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배제하셔라,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해 원전 고로로 가게 되면 대왕가스, 뭐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었던데, 화성밸브나 이제 성광밴드 이런 게 좀 좋아 보여요. 아직 사실은 추세가 내려갈 흔적들은 없는데 이거는 계속 단기 매매로 이어지면서 수급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는 건데 사실은 좀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외 변수가 있다고 소외 주식들이 눈길을 끄는데 단순 접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단순 접근. 네. 이거는 좀 피하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포트 구성이 필요하지만 해지 전략을 쓸 때는 계획에 근거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손절매로 치겠다, 길게 가져가겠다, 이게 한 1년 뒤에는 더 많이 가겠구나. 이런 계획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요. 이런 테마성을 지금 조정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깊어진다면 갈 수는 있어요. 주목도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실상 반등 때는 소외될 공산이 매우 크다 생각이 들어서 소외주 준비했고요. 코너 속의 코너 잠깐만 좀 시간 있으니까 2차 전지 조금만 볼게요. 오늘 특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농화성. 오늘 화재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이런 쪽들이 눌림목 들어가고 화재 소식이 있으니까 어제 좋았던 SDI나 에코프로비움 이런 데가 좀 처지잖아요. 화재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특징은 지금까지 전고체 라인이 부각됐던 쪽도 다 내려가고 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내려가서 하방 경직성 다 재야 되는 쪽은 셀이나 양극재들이 좀 높고, 전고체 라인업들은 이제 눌림목에서 이겨내는지 안 이겨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소외주들은 해지 전략으로 쓰실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2차 전지 설명도 약간 곁들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 그러면 관심 종목이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랭라자 유한양행 준비했습니다. 네, 유한양행 당일 승인받은 날은 약간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3일째 다뤄드리고 있는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기술적 난이도 최고봉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거래량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패착이 좀 될 것 같고, 캔들 모양으로 지금 접근하셨던 분도 패착이 됐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뭐 3개 합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면 공부 안 하시니까. 요 모양새로 양봉 마감되면 괜찮긴 한데요. 난이도가 높죠. 차라리 이제 스캘핑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재미 좀 있으셨을 거예요. 퍼포먼스도 있고 지지 저항도 좀 받쳐주고 오늘 모양새로는 유한양액 더 떨어질 모습 아닙니다. 네. 요것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산정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단타 스캘핑이기 때문에 아마 고수분들 좀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10만 적어도 시가 출발이 9만 5천 원 됐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정도에서만 이상해서 종가 마감되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하는 분들은 손절매 입각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보유자 영역으로 설명 주시면서 오늘 10만 5천 원 종가에 지켜내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일요일에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네, 일요일 날 하반기에 보유해야 될 탑2 종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8시에 나눠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어떤 종목 살지 딱 2가지 찝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8시에 또 공개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오후장 끝까지 대응 잘하시고요. 점심도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